자, 반갑습니다. 사이클 투자 김희준입니다. 주말 동안에 이제 뭐 갑작스럽게 HBM4 삼성전자 로직다이 뭐 시험 생산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있어서 컨텐츠를 올려봤는데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감사 말씀드리고, 오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으면서 제 예상대로 성장주 위주의 지금 공략을 하고 강하게 버티는 게 좀 좋다. 반등이 잘 나왔고요. 역시나 지수 상승 이꼴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반도체 파트가 좀 하드 캐리 했고요. 오늘 뭐 삼성전자 그 주가 차트 모습인데 뭐 지금 동시업고가 들어갔고요. 3시 28분입니다. 1월 6일. 55,900원까지 간 쪽이고, SK하이닉스 뭐 198,500원까지 가버린 쪽이죠. 영상 뭐 하나씩 중간에 그 두 편 올려드릴게요.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,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, 뭐 짤막하게 한 1분 분량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점상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됐던 부분들, 외부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터이니 한번 보시고 하는 게 맞는데요.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. 지수가 빠지면 리바운드가 나와야 되니까 대형주. 단지 올라가는 폭이 한계치가 있겠죠. 왜? HBM3 이 12단과 16단에서 5월적 지위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? 해결된 바가 전혀 없죠. 반등은 나오겠으나 제한적이겠죠. 지난번 55,000원대에서 61,400원 갔듯이 요 정도 순이에요. 올라가 봤자. 네.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의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정리되면서 15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고, 뭐 매크로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가도 하이닉스는 30% 반등이죠. 그리고 계속 우월적 지위가 어찌됐건 내년 전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 같은데, 거래량이 조금 더 붙고 시장이 좋아지면 박스권 상단 돌파도 유리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예요.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만 남아 있다는 것까지. 7,000원 넘지도 않았어요. 그쵸? 네, 오늘 저가가 16,650원이었습니다. 오늘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살짝 떨어지면 그때는 진입해도 되는 거예요? 글쎄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오늘 찍을 공산이 높아요. 왜냐하면 지금 선물 기준을 보니까 지금 325거든요. 네. 이렇게 종가 기준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랑 오늘 하이닉스가 버틸 네. 거예요. 그러면 이 반도체 쪽으로 낙수 효과로 훈풍이 와서 이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46,000주인데 톡 치면 넘어갈 거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반도체는 톡 치면 넘어가요. 톡 치면 1차 목표가 넘어가면 네. 2차 목표가까지 봐주시면 2차 목표가는 2만 한 200원 정도 잡으시면 22,200원. 된다. 이렇게 보시고 조금 네. 눌러주시면 이렇게, 그러니까 고수분들 어찌됐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기대치만큼 지금 잘 해주고 있고요. 정치적 변수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잘 간 쪽입니다. 오늘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 파트들이 낙폭과대 반등들이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. 뭐 AD도 있었고요. 뭐 에이징랜드도 있었고, 유진테크, 뭐 ISC 너나 할 것 없이 좋았는데, 최근에 조금 제가 그래도 강조드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. 오로스 테크놀로지였는데 좀 더 갈 건지 말 건지, 내용은 좀 어떤 쪽인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. 정리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. 뭐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검사 장비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흔히들 보는 주제이긴 한데요. 단계로 어느 검사 장비가 어느 단계에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HBM과 검사 장비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고, 웨이포 제조하고 노광 공정, 두 번째가 이제 TSV 가공 및 패턴 정렬 공정. 나름의 주제로 잡은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패키징 공정, 그 다음에 테스트 및 검사 공정, 이렇게 가는데요. 사실상 각각의 공정별로 제가 세분화를 좀 해놨지만, 각각의 검사 장비들이 어느 공정에서 또 해당사항이 있고,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간접 영향권인지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. 오늘은 일단 뭐 5개 정도 준비해봤고,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.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루하시니까
우선 HBM의 어떤 공정과의 연관성을 좀 써놨는데요. 기업은 5개를 좀 꼽아봤습니다. 오로스 테크놀로지, 넥스팀, 파크 시스템즈, 펩트론, 기가비스까지 했는데 다 좋은 기업이고요. 뭐 실적 기반 그래도 위주로 좀 돼 있고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부러진 쪽도 있죠.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재작년까지 실적이 좋았고 2023년까지 일단 펩트론하고 기가비스는 내용 한번 보시고 직접적인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요. 나머지 오로스, 넥스틴, 파크 시스템즈는 간접 연관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넥스틴 하고요. 오로스 정도까지 좀 볼 건데요.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오버레이 측정 장비입니다. EUV 최신 노광 공정에서 핵심이 패턴 정렬 오차를 측정하는 거예요. 결국은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. 패턴 정렬 오차 측정, 그리고 미세한 패턴 간 정렬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정 정확성을 향상하는 부분입니다. 물론 HBM 검사 장비도 조금 있어요. 네.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검사 목적이 무엇이냐. 반도체 이 공정 중에서는 패턴 정렬하고요, 정확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물론 EUV 노광 공정이 아까 보시다시피 웨이퍼 제조 및 노광 공정 반도체 칩 설계 1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생산 안정성이 확보가 거의 직결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오로스도 앞으로 부각될 공산이 좀 있고요. EUV 공정 전용으로 최적화된 계측 장비입니다. 그래서 고해상도 측정 기능으로 1나노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는 쪽이에요.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상당히 그 좋았어요. 이제 차트 모습 보시는데 유동 수익사가 그렇게 많은 주식은 아닙니다. 역배열에서 단기 반등 쪽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뷰가 나왔고 시장이 뭐 더 좋아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 내용은 있어요. 단지 모멘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, 뭐 투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를 뭐 믿지 마시고 늘 각자 알아서 변곡점에 좀 부딪혔으니까 사실상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. 눌러주면 조금 더 기회가 되는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인 시세 분출은 좀 되었다. 뭐 넘어간다 한들 사실상 넘어가도 좀 변곡점 지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겠다. 더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하고요. 그 다음에 넥스틴이죠. 넥스틴은 이제 크로키라고 하는데요. 다크필드 검사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. 사실상 이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HBM 하고요. 고사용 반도체 웨이퍼 검사를 해요. Z스텝이라는 검사 장비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고해상도 검사도 하지만 결함 탐지 장비입니다. 이 검사 장비 목적이 좀 틀려요. 패턴 결함 검사에 힘을 좀 줘야 되겠죠. 이 부분에 좀 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웨이퍼 표면에 불량 결함 탐지하고 수율 개선을 해요. 넥스틴 쪽은. 그래서 결국 다크필드 방식으로 미세 결함하고 표면 오염 탐지를 잡는 거죠. 네. 좀 장점이 있어요. 특징이 이 고속 검사하고요, 대용량 웨이퍼 처리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입니다. 40%에 육박하고요. 최근에는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함 패턴 자동 분류도 좀 하는 쪽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오늘 넥스틴도 검사장비 3인방 오늘 다른 쪽이니까 오늘 7.3%대 반등이었습니다. 나쁘지 않은 쪽이고 이것도 조금 이제 단기 반등세가 쉬어갈 때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역할론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 정치 변수가 남아있는 형태. 삼성전자는 리바운드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여력이 좀 남아있어요.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하드캐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파크 시스템즈까지 좀 가볼게요. 여기는 이제 원자 현미경인데 뭐 검사 장비의 이름 같은 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. NX20 APM하고 NX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내용은 좀 틀리니까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외부 시청자분들 표면 분석하고 품질 관리 쪽에 보시게 되면 웨이퍼나 반도체 소자의 표면에 거칠게 하고 두께 결함 검사를 해요. 네. 장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이 간접 영향권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HBM, TSV를 통해서 적층한 후에 표면 상태나 어떤 물리적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?
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 검사를 통해서 품질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이고요. 또 비접촉 방식입니다. 이 부분이 파크 시스템즈의 장점이라고 보여져요. 이 세 기업 모두 실적 기반이고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기업인데, 파크 시스템즈는 오늘 동력이 약했는데 그 전에 이미 뭐 파크 시스템즈는 강하게 잘 버티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간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. 검사 장비 쪽들은 좀 안정감을 가미한다면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. 뭐 물론 매집 관점을 하실 건지 매매 관점을 하실 건지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죠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왔는데 추가적인 돌파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. 좀 쉬어준다면 넘어가는 건 결국은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문제이지 않겠느냐.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날씨 춥습니다. 건강 챙기시고요.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